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라는 일화 다들 아시죠? 하지만 실제로 뉴턴에게 영감을 준 건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 노예제, 식민지와 관련된 그 어떤 것 덕분이었는데요. 그것의 정체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42년 12월 25일 영국 링컨셔주 울주소프에서 태어난 아이작 뉴턴은 대부분의 시간을 영국에서 생활했습니다. 1661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1669년에 루커스 수학과 교수로 임명되면서 성인기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내는데요. 그러던 1687년 그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전설적인 책을 출간합니다. 프린키피아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책의 중심에는 바로 만류인력의 이론이 있었죠. 사실 보통의 사람들도 무거운 물체가 항상 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무거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진다가 아니라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해 서로를 끌어당긴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 때 지구도 사과를 잡아당기고 사과 역시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뉴턴은 이 이론을 수학식으로 계산해냈습니다.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하고 그 값을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이었죠. 또한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니라 극지방이 적도보다 지구 표면의 높이가 약 17마일 이상 낮은 회전 타원체이며 거리가 감소하면 중력, 즉 만류인력은 증가하기 때문에 극지방이 적도보다 중력이 커진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는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주장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1735년부터 1742년까지 이어진 프랑스의 안데스 산맥 탐험을 통해 지구 모양은 극지방보다 적도 쪽이 약간 볼록한 타원체라는 뉴턴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뉴턴은 영국 런던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눌러 앉아서 이 지구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뉴턴은 동인도 회사와 같이 배를 타고 무역하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노예 무역을 하던 남의 회사 주식을 2만 파운드 이상 매입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 것으로도 유명하죠. 당시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신대륙을 찾아 항해하며 탐험 경쟁을 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국에서 돌아온 동인도 회사의 간부들이 확보한 조수에 대한 데이터, 메릴랜드주 노예 주인들이 관찰한 해성에 대한 데이터, 외국으로 가는 항해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여행 서적 등을 수집했습니다. 덕분에 비록 뉴턴의 몸은 런던에 있었지만 전 세계 경제, 과학 관련 고급 정보가 그에게 모였던 건데요. 실제로 뉴턴은 천문학 관련 서적보다 여행 서적을 2배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수백 개의 데이터를 통해 그는 우주를 지배하는 기초적인 물리적 힘을 이해하려 한 것이었죠. 뉴턴은 프린키피아의 핵심 구절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장 리셰르의 실험을 인용합니다. 1672년 리셰르는 루이 14세의 후원을 받아 파리의 왕립과학 아카데미를 통해 대서양 횡단 탐험을 떠났습니다. 천문학을 통해 항해술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는 잠시 남아메리카에 있는 프랑스의 식민지 카이엔에 머물면서 행성의 운동 연구와 별들의 목록 작성 등 1년의 천문학적 관측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자시계를 가지고 하는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1653년 네덜란드의 수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가 발명한 이 발명품은 진자가 길이에 비례해 일정한 속도로 흔들리는 특성을 이용해 시간을 재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1초, 다시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1초, 이처럼 한 주기가 2초인 진자를 초진자라고 불렀습니다. 리셰르는 탐험 중에도 진자시계 실험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분명 파리에서 신중하게 보정을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엔에서 실험을 하던 그는 진자가 조금 느리게 운동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진자의 길이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리셰르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681년 두 번째 왕립과학 아카데미의 후원으로 서아프리카를 탐험하게 되었을 때 다시 진자시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카이엔에서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프랑스의 식민지 중 노예무역의 중심지를 항해하게 됐는데요. 그는 오늘날 세네갈의 세네감비아 해안 바로 앞에 있는 고래섬과 카리브해의 과델루프에 머물면서 진자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인 두 곳 모두에서 진자가 느리게 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셰르는 현상만 발견했을 뿐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리셰르의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중력은 지구의 각 구역에 걸쳐 다양하게 작용한다는 것,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닌 극지방이 눌린 듯한 회전 타원체라는 것. 그래서 리셰르가 고래섬에서 진자 실험을 했을 때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산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말이죠. 리셰르의 실험은 뉴턴이 참고한 수백 개의 데이터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뉴턴은 영국에 고립되어 있는 듯 했으나 유럽의 막강한 제국들이 식민지 경쟁, 노예 무역을 위해 세계 곳곳을 오가며 기록한 수많은 정보를 통해 세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듯 나는 관찰을 하지 않는다. 그동안 역사학자들은 이 말을 뉴턴이 외부와 고립된 이론가였다 라는 뜻으로 해석했는데요. 오히려 세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아가면서도 그들과는 다르게 관찰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한 책 과학의 반쪽사는 과학이 어떻게 패권을 움직이고 불편한 역사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양자역학을 연구하던 아인슈타인에게 중요한 영감을 준 인도의 물리학자, 말라리아 치료제를 발견하고 노예 신분을 탈출한 아프리카의 그라만 콰시 등 역사에서 지워진 비유럽 과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과학과 역사에 둘 다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보기란 아래 구글 폼에 응모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을 선정하여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